보자. 시간을 더 주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내가 목표한 데까지는 진도를 오늘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할게. 이 청배군이라는 소설이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가장 그 갈등의 핵심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 그 파트가.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서 이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청백운은 그래서 가문 소설, 그 한 집안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이고 대하 소설, 되게 좀 긴 소설들을 대부분 대하 소설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쟁총형 소설이라고 하거든. 첩첩 간의 갈등을 다루는, 서로 싸움을 다루는 소설을 쟁총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용어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두쌍성이랑 호소저가 나오지, 그렇지? 그 둘이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고, 그다음에 호소저는 특히나 이 바람직한 여성상, 이 시대의 유교적 여성상,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더라.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보자. 선생님이 그 고전 소설은 항상 전체 내용 정리해주거든, 꼭. 그러니까 그거 잘 좀 숙지해놨다가 뭐가 나오든 이 전체 내용 꼭 숙지해놨다가 이게 내가 청백운을 보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내용이 지문에 나오더라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두공. 이거 이제 공은 이름은 아니고 두씨 성을 가진 높은 사람. 공 무슨 공. 그리고 부인이 설부인이야. 요 자식이 두쌍성이고, 두쌍성이 태어나.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그리고 두쌍성은 선생님, 스승이 진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승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만약에 이제 문제에 나오더라도. 나중에 이제 두쌍성이랑 결혼하는 사람이 이제 호소저가 되고, 호소저는 가장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지. 이 효, 누구에 대한 효? 시어머니, 설부인에 대한 효를 극진하게 보여줘. 또 두쌍성은 장원급제하고 벼슬을 얻어. 그래서 두쌍성이 두 번째 성이 장원급제를 하고 천자가 내리는 술 거부할 수 없지, 그렇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나교란과 여섬유를 만나게 돼. 이 둘은 그 첩, 그러니까 이때는 뭐 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 두쌍성이 이 나규란과 여섬유 둘 다 기생인데 얘네들을 한테 사랑에 빠져. 그래가지고 끙끙 앓아. 걔네 또 보고 싶다 이러고 끙끙 앓아. 결국은 허락을 받고 나규란과 여섬유가 첩이 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설부인, 누구 입장에서 이제 시어머니냐면 우리 호소저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되겠지, 그렇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자마자 뭐를 하냐면 나교란과 여섬유가
모함을 시작해. 이건 되게 일반적인 구조야 그냥. 첩들, 나쁜 첩들이 본첩. 되게 효심도 강하고 유교적인 덕목도 잘 따르는 이 본처를 공격해가지고 혹은 모함해가지고 사수를 꾸며가지고 쫓아내고 결국은 남자는 거기에 넘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얘네들은 다 처벌받았더라. 이런 이제 아주 전형적인 구조거든 실제로. 그래서 모함해가지고 호소저가 쫓겨나 퇴출돼. 다섯 번째. 이 호소자는 쫓겨나서 저는 침술도 배우고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조력자가 있어. 예, 조력자는 자, 누가 나오냐면 청령도사, 뭐 묘현 이런 애들이 나와서 좀 도와줘. 여섯 번째, 이 두쌍성은 전투에 참여하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독화살에 맞아. 맞고 이거를 누가 도와주냐면 호소저가 배웠던 침수를 사용해서 구원해줘. 누구를? 두쌍성은. 남편을. 원래 남편은 이제 자기는 쫓겨났지만. 일곱 번째. 그리고 결국은 두쌍성은 이제 승리해서 귀환하고 승전을 올리고 귀환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 첩을 처벌하고 그리고 결국 해피엔딩은 두쌍성과 호소저가 나중에 신선이 되더라. 요렇게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야 실제로.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적은 것뿐만 아니라 사이사이 간극에 너희가 채워 넣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채워 넣어봐. 알겠지? 나중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스토리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써놓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잘 정리해놔. 1분 정도 시간 줄게. 간극을 채워서. 나중에 이거 내가 시간이 지나면 좀 헷갈리겠는데 싶은 거 다 예쁘게 좀 정리해서 오면 좋을 것 같아. 갔다 와. 자, 보자. 우리 청백운 제목부터 한번 보자.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 우리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하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청운의 꿈. 책을 안 읽니?
그래서 이 청운의 꿈은 청운 푸르른 구름이거든. 실제로 이제 한자로 쓰면 그렇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도 알겠지. 청운의 꿈이라고 하면은 벼슬을 얻거나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청운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청운은 속세적인 성공이야. 뭐 입신양명 이런 말이 있겠지? 이런 같은 거. 청운의 꿈을 안고 뭐를 하더라. 자주 쓰는 말이니까 좀 알아도. 그치 재현아, 넌 알고 있었지? 여기에 청운과 백운도 있잖아. 백운은 하얀 구름이거든. 요건 신선적인 삶이야.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두쌍성이 입신양명도 이루었지. 높은 관직에 올라서 이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큰 공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부인과 알콩달콩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신선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이룬 그 두쌍성을 나타내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 청백운. 알겠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좀 잘 읽어보고 보기 꼭 읽어보고 우리 문제 풀기로 했었지. 꼭 잘 읽어보고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아. 보자. 두공과 설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쌍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소저를 부인으로 얻는다. 이거 선생님이 다 설명해줬던 줄거리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그래서 유교적이지. 그리고 당대의 바람직한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남편이 장원급제를 돕는데 두쌍성이 두기녀를 잊지 못해. 그래서 지금 호소저는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고 여기서 또 이 두 기녀 나교랑과 여섬유 병에 걸리자 이들을 첩으로 받아들인다. 약간 상사병 걸린 거야. 두 첩들은 설부인과 두쌍성의 누인 해화소저를 두려워하지만 설부인이 죽자 혹시를 쫓아내려 음해한다. 그래서 지금 처와 첩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전형적인 쟁총형 소설이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두상성은 집안의 법도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변괴, 이상한 일을 변괴라고 그래. 날로 생기는 것을 걱정하느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다음날 아침 호소저에게 가서 말했어. 어젯밤 별채에 불이 난 것을 들었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내가 집안에서 못되게 하지도 않는데 담장 안에서 변이 이처럼 일어나니 노복들을 다스려 그 곡절을 물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궁해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10이라고 하면 여자 종을 보통 10이라고 하고 노복이라고 하면 남자 종을 노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인들 뭐 하인이라고 쓰자. 종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종이 맞긴 한데 종이나 하인이나 다스려 그 곡절을 물어보고로 하오. 그래서 이 곡절이라는 건 사유, 이유. 이런 걸 좀 캐보려고 한대. 호소저가 비록 명철하대. 그래서 호소저가 명철해. 거기까지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명철하다. 되게 똑똑해. 명석해. 명석한데 설마 나를 의심하겠어? 자기를 의심한다고 생각은 안 했어. 난군이 은덕이 노복들에게 미쳤으니 누가 난군이 주무시는 곳에 불을 지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별채에 불이 난 것은 그 남편이 자는 곳이 이제 별채였고, 아마도 어린 시비가 조심하지 못한 것 같으니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이제 우리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지.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지 우리는, 그렇지? 여자종, 여자 하인. 이 정도는 모르면 안 돼. 알겠지? 별표 그거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돼. 둥상상에게 이 말은 시켜놓고 조사하면 발각이 될까 말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호소저가 말리니까 두상성은 더 의심을 하는 거야. 얘가 나를 수사를 못하게 하네. 얘가 진짜로 그런 건가? 심하다. 뭐 들어가 있어?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지. 이런 거는 좀 그때그때 잘 적어두라고 했지. 그렇지? 이 서술자 개입이고, 서술자 개입 중에 어떤 거야? 편집자적 논평.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다고, 좀 너무하다라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서술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얘기해 주고 있지.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외우고 있나 못 외우고 있나? 우리 서술자 개입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거 총 5가지 있거든. 뭐뭐 있니? 태영아, 외우고 있니 못 외우고 있니? 힌트. 뭘 힌트야? 편집자적 논평 있지. 편집자적 논평 이런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편집자로서, 이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또 막 심하다에서 조금 더 가면 오호통제라, 슬프구나,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 서술자는 내 감정 이야기 안 하거든. 3인칭일 때. 알겠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감정을 노출할 수 있어. 서술자의 감정 노출. 외워, 이 정도는. 또 독자에게 말 걸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판소리계 소설에서 종종 등장하지. 독자에게 말 거는 거는. 또 각설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흐름 끊지. 그렇지? 서사의 흐름 끊기. 또 마지막으로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냥 서술자가 되게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읽는 사람들을 위해 전달해주는 그 역할만 하기도 해. 그래서 요약적 제시. 그 마지막이야. 그래서 서술자가 굳이 요약적 제시를 해주더라 라고 하면 서술자 개입으로 볼 수 있더라. 알겠지? 외워. 지금 외워.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적어도 고전 소설에서 서사가 흐름이 끊겼네, 뭐 각설하고 이런 게 나왔네, 이거 서술자 개입으로 볼 수 있겠구나. 서술자 개입, 선집, 맞는 선지구나.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시간 한 30초 줄게. 지금 빡세게 외워보고 덮어놓고 한번 혼자서 써보고 혼자 쓸 수 있어야 외운 게 되겠지. 그래서 이 5가지는 선생님은 좀 외우는 걸 추천할게. 지금 얼른 해봐. 혼자서 한번 써봐. 이제 덮어놓고 그러니까 거기 보지 말고 혼자서 한번 지금 직접 써봐. 5개 다 쓸 수 있나? 펜 들고. 머리에서 꺼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지식을 머리에 넣었으면 내가 머리에서 실제로 꺼낼 수 있는지, 남한테 그 얘기를
잘난 척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잘난 척하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자, 심하다. 영탄적 표현이지. 영탄적 표현을 통해 편집자적 논평 하고 있지, 그치? 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편집자적 논평 역시 찾을 수 있지. 두렵지 않겠는가? 두렵다는 뜻이지. 이후 두쌍성은 그러니까 누구 보고 심하고 누구 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두쌍성이 좀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편집자가 개입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야, 부부 사이에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후 두쌍성은 옳은 것도 틀린 것으로 보고 예산일도 자기 일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 날이 갈수록 호소절을 더욱 미워하였다. 뭐 하고 있어? 모함에 넘어가서 오해하고 있지. 나교란과 여섬용 처척 갈등의 중심이 되겠지. 의기양양한 마음이 더욱 방자해졌다. 중추 초수는 죽은 설부인의 생일이다. 요 설부인은 시어머니였지. 해화소저도 와서 차례를 지냈다. 차례를 마친 후 두쌍성과 해화소저가 옛일을 추억하니 눈물이 옷을 적셨다. 두쌍성은 다시 별채로 갔다. 두쌍성이 기운이 없는 것을 본 나규란이 말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고전소설 읽은 지 지금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고전소설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선악의 구도가 되게 뚜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으면 좀 표시하면서 읽으라고 했었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눈에 좀 탁탁탁탁 보이니까 나교란이 말했어. 어르신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통함만 아시고 제사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원통함은 모르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말씀을 진작부터 드리려고 하다가 감히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어.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나 오늘 어르신께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부인께서 어르신을 탓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돌아가신 설부인이 마님을 원망하면서 여기서 마님은 누구야? 요 마님 누구야? 태영아. 그렇지. 호소저지. 내가 호 쓰고 말한 것 같은데 지금 호소저라고 아니야? 내가 쓰기 전에 말한 거 맞지? 애초에 내가 인사치레로 요망한 연들을 받아들이자고 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막지 않아 아들이 잘못되었다 하시고 또 아들을 잘못 가르쳐 공이 있는 아내를 저버리는 행사를 잘 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노여움이 바라면 재물에 더러운 것을 섞는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지극한 욕심을 가지시고도 불결한 음식으로 제사를 받들게 되니 한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지금 호소절을 저를 모함하고 있잖아. 참사하는 말은 무수히 들었으나 죽은 설부인에게 불경한 짓을 한다는 말은 처음인지라. 괜찮니? 두상성은 모골이 송연하였다. 그래서 지금 참소하는 말, 다시 말해서 참소하다. 이거 신고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 참소하다. 뭐 고자질, 뭐 신고, 일러 바치는 말은 많이 들었어. 이게 호소조에 대한 일러 바치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 누구를 지금 잘못 모시고 있다는 거야? 호소저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제사도 잘못 모시고 있어. 나쁜 짓을 뭔가가 하고 있어. 모골이 송연하였다. 깜짝 놀랬다. 이게 모골이 송연하다가 이렇게 온몸이 움츠려들다 이런 뜻이거든 실제로는. 그래서 뭐 털이 쭈뼛하다 요 정도로 써놓을까? 깜짝 놀라다, 뭐 끔찍하다, 털이 쭈뼛하다. 그러니까 온몸이 오그라들다 뭐 이런 뜻이거든. 즉시 시비에게 명하여 두어 그릇에 재물을 담아 가져오게 하였다. 요 재물이 뭐니? 그렇지, 제사의 음식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했어.
이미 간교함이 들어맞게 되자 나규론과 여서묘가 그릇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대로 하니 안개 속에 갇힌 두 쌍성이 어찌 알겠는가. 서리적인 표현이고 뭐 들어가 있어? 서술자 대입 들어가 있지. 편집자적 논평 들어가 있지. 서술자 개입 중에. 그냥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개 속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 뭐를 비유하는 거야? 판단력이 이미 흐려졌어. 판단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으니 이거 어떻게 알겠어?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나교란과 여서묘가 그 재물, 제사 음식들을 좀 가지고 오면서 지들끼리 막 쿵짝쿵짝 하고 있는데 이미 두 쌍성은 그거를 볼 그 정도의 시야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미 이제 어지러워져 있어. 그래서 두 쌍성이 이제 젓가락을 들고 헤쳐보니 그릇마다 한 움큼의 머리가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한 움큼의 머리가 들어가 있었다. 이게 이제 모함이지 모함. 뭐 함정. 누구에 대한 함정이야? 호소조에 대한 함정이지. 그거를 이제 파놓고 두 쌍성한테 이르는 거지. 두 쌍성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호소조에게로 가니 나교란과 여서묘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계략이 간계라고 아까 우리 간사한 계략이 성공함을 직감한 거지. 서로 두 쌍성이 사당 밖에 거적을 깔고 석고되지 않니 집안 사람 모두가 놀라고 당황했어. 해화소자도 깜짝 놀라 즉시 나아가 붙들고 말했어. 두 쌍성이 해화소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 내가 자식이 되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 욕이 돌아가신 어머니께 미치니 스스로 죄와 벌을 받는다. 역시 뭐를 중요시해? 그렇지, 유교적이야. 효를 중요시하지. 재물에 불결한 것을 이루며 말하였다. 제사 음식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들어가 있다는 거야. 내가 옛일을 생각하여 모든 일을 다 참았으나 이 일만큼은 자세히 밝히지가 않을 수 없다.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이거 반드시 내가 밝혀낼 거야. 누가 만들고 누가 담았니? 이는 정말 애매한 일입니다. 예전부터 제사 때가 되면 호부인께서는 목욕제기 하시는 몸소 부엌에 이르러 손수 음식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목욕제게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아주 정갈하고 청결하게 음식을 만들었대. 호소자는 이렇게 쓰자. 호소자는 효심이 가득해. 유교적이야. 우연히 들어있어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가 가볍지 않아. 그릇마다 들어있음에야 이건 말할 바도 없지. 고의로 넣은 것이니 호부인이 넣지 않았다면 바로 너희들의 짓이다. 사실대로 하려라. 형벌을 가했다. 이제 형벌을 가했다라는 건 실제로 고문을 가한 거야. 두 쌍성은 평소 자기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았어. 처음으로 진노하여 진실로 노하여 매우 화내하여 눈을 부릅뜨니 가을 하늘에 눈이 날리고 푸른 용이 구름을 헤치는 듯. 비유적인 표현이지. 아름다운 기 밑에 노기가 등등하였다. 노기는 환한 기운. 그래서 이 두쌍성의 아름다운 얼굴에 화가 난 기운이 가득했어. 태산의 큰 범이 바람을 가름에 큰 범이 바람을 가르는 것에 온갖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북녘의 큰 고기가 화를 내자 온 바다가 출렁이듯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비유적인 표현이지. 호랑이가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지? 큰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정말 큰 화를 냈고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래서 외양을 묘사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서 뭐 하고 있어? 소설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지. 요거 빨간색으로 쓰자. 미안해. 뭐 파란색으로 써도 상관없어. 형벌을 집행하는 응?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정 없이 내리치니 모든 시녀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하였다. 우리 효부인이 지극한 효성으로 이런 의심을 받으시니 천지신명을 살피십시오. 천비, 천한 노비들 스스로를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우리들이 불충하여 호부인께 이런 누명을 쓰셨으니 우리들의 죄는 1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받으면서도 지금 호부인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있지. 어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호부인에 대한 결백을 믿고 있지, 그치? 누구들은? 시비들은 살이 떨어지고 피가 한 건이 흘러도 그래서 잔혹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시각적으로 모든 시비들은 기운이 높고 안색이 더욱 씩씩해져 다만 하늘을 원망하였다. 끝까지 뭐 하지 않았어? 배신하지 않았어. 회화소전은 끝까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다가 두상성이 호소절을 이토록 의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 말하였어. 그 회화소전은 저희 이제 두상성의 여자 형제. 오라버니의 총명함이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머리카락을 잘라 어머니의 음식을 장만하려던 사람이 도리어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재물을 섞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 시어머니의 음식을 장만하려고 했어. 누가? 호소저가. 알겠지? 졸린 사람은 저기 뒤에 서서 듣는 책상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들어. 그래서 효, 또 유교적이야. 바람직한 여성상이 드러나고 있어. 또 언니의 지극한 효성은 호수저지. 차치하고더라도 두 번째로 밀어두더라도 알겠지? 차치는 두 번째로 밀어두는 거야. 다음 이야기로 하더라도 사나운 사람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하였다면 오라버니가 찾을 때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저 일이 순순히 발각되게 하겠습니까? 이 누이는 고지 듣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해화소저도 또 호소저를 믿고 있지. 두상성은 원래부터 해화소저의 총명함을 알고 있었어. 게다가 시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백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일단 옥에 가두었다가 처치를 기다리라고 명한 후 소매를 떨치며 외당으로 나아갔다. 이때 두상성이 시비를 문초한다는 소식을 들은 호소저는 마음이 서늘해지고 살이 떨려 길이 탄식하며 해화소저에게 말하였다. 이러한 죄에 연루되었으니 이 세상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뭐가? 효심이 지극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련된 것만 해도 나는 이미 할 말이 없다. 무슨 낯으로 본부인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부인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실 부인 이렇게 쓸까?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 이에 본부인의 옷을 벗고 뒤뜰 작은 당으로 내려갔다. 온 집안이 흉흉하여 원통함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류관원과 여서면은 기뻐 날뛰었고 또한 호소저가 본부인의 옷을 벗고 누추한 곳에서 대죄한다는 죄를 고한다는 사실이 들려오자 함께 흡족하였다. 그러나 거짓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호소저에게
무난했어. 가식적이지? 가식적. 가식적.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자. 호소자는 시비들이 자신 때문에 문초를 당한다는 사실을 듣고 거짓으로 죄를 자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러한 죄에 연루되었다. 그리고 누추한 곳에서 대죄한다. 라고까지만 나와 있고 실제로 자백하는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 그치? 나 그냥 이게 좀 관련된 것만 해도 혹은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쓴 것만 해도 이거는 나쁜 일이야 라고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둘이 묶어서 보면 몇 다시 몇 번? 1-4번으로 볼 수 있겠지. 정리해두자. 근거 찾아서 답 찾아야 돼. 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뭐니? 그 말씀. 이 말씀. 그게 어딨어? 초반에 있어요. 이런 걸 잘 못 찾아. 이 말씀을 진작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뭐야? 모함의 말씀이었지, 그치? 네. 잠깐만. 미안해. 이거 호소자 아니야? 미안해. 지워. 이거 설부인만이면 이거 한 단어야 그냥. 미안해. 잘못한 거는 바로바로 정도는 하자. 요거 요렇게 한 단어야. 설부인 마님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야? 호소자가 설부인을 원망했다는 뜻이 알겠지? 그러니까 호소자가 그 설부인 뒷담 까고 다닌다 이런 표현이야. 괜찮니?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어쨌든 기억 한번 볼게. 적절한 것만 얼른 보자. 답 나와 있으니까. 독상성이 죽은 설부인에 대한 호소자의 태도를 오해하는 계기가 된다. 그치? 뭐가 돼? 모함하는 거지. 모함하는 거잖아. 여기 요 부분 체크하면 되겠네. 모골이 송현하였다. 그렇지? 깜짝 놀랐다. 진실을 믿고 있는 거지 지금. 2번에 5번의 근거가 되겠네. 자, 3번 한번 보자. 가장 적절한 거. A랑 C만 한번 보자. A가 뭐였니? 난군의 언덕이 노복들에게 미쳤으니 누가 난군이 주무시는 곳에 불을 지르겠습니까? 조금 어린 하인이 잘못한 것 같아. 그치? 어린 시비가 좀 그냥 잘못했을 뿐이야. 정도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C. 우리 호부인이 지극휴성으로 이런 의심을 받으시니 천비들이 불충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히려 충성이 낮아서 호부인께서 누명을 쓰셨으니 스스로를 탓하고 있지. 내가 부족해서 우리 주인님이 괜한 누명을 썼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사건의 책임은 자신. 괜찮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보면 가장으로서의 책무보다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첩들의 계략, 또 이런 부분들 정도만 정리를 해두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핵심적인 내용은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기가 좀 길었지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요게 아니지. 불효를 했다고 하면서도 호소절을 의심하는 거. 불효를 했으니까 의심하는 거야. 알겠지? 불효했다고 의심하는 거니까 애초에 이 부분부터 틀렸어. 다 틀렸어.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여기서 이제 사적 욕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대부의 당대. 그치. 사적 욕망. 그러니까 내가 첩들과 잘 지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 욕망이 되겠지. 가장으로서의 책무는 이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거거든, 실제로. 그래서 답은 3번.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출세곡 한번 해보자. 출세곡 읽고 해석해봐. 출세곡만 하지 말고 문제 풀면서 알겠지? 보기 읽고. 이거 할 때 선생님 맨날 얘기.